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사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배점은 총 4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에서 계산 작업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표 1이다, 표 2다, 표 3이다, 4다, 5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표 1에 보니까 장비 대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대여 일자라는 게 있대요. 우리 대여 일자가 우리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대여 일자를 이용해서 반납 예정 일자 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반납 예정 일자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대여 일자가 있을 때 거기다 이제 더하기 5 한 번 이제 장비를 빌려가면 5일 동안 이제 빌려준다 봐요. 해서 우리 이제 더하기 5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쓰고요. 그리고 대여 일자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얘 더하기 5를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8월 5일날 이제 빌려갔으니까 5일 뒤에 요 8월 10일날 이제 반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반납 예정 일자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반납 예정 일자가 반납하는 그 날짜가 만약에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납 예정 일자를 이렇게 이제 구했을 때 이게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걸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요일을 구할 때는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weekday 그 함수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weekday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날짜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weekday 함수에서 옵션으로 써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해서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1이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그때 나오는 그 요일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나오고요. 우리가 2를 선택해도 1부터 7까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3을 쓰게 되면 우리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나와요. 그때 우리가 옵션을 1을 쓰거나 이제 생략하게 되면 1번이 그때 나오는 요일 번호 1번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7번이 이제 토요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내가 옵션으로 이제 2를 쓰게 되면 그때 1번이 이제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7번이 이제 일요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3번을 쓰게 되면 그때 0번이 이제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6번이 이제 일요일 그렇게 이제 나와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에는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세 가지예요. 문제에서 나오는 게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요일 번호로 봤을 때는 우리 1, 2번이 똑같죠.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봤을 때는 요일이 이제 똑같다고요. 해서 우리 일요일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 옵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일을 계산할 때 월요일이 이제 1번인 그 유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월요일이 이제 1번인 게 우리 옵션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일을 구할 때 우리가 옵션으로 2번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여 일자에다가 5일을 이제 더해서 지금처럼 반납 예정일 얘를 이제 구해놨다고요. 그러면 각각 이 날짜에 대해서 이제 요일 번호 좀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반납 예정일을 구했는데 그때 얘를 우리가 이제 weekday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날짜를 이제 계산해줬죠. 그 날짜 계산한 게 무슨 요일인지 알려달라. 그때 이제 옵션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을 쓰는 그 과정에 이렇게 이제 옵션의 종류에 대해서 쭉쭉쭉 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요 세 가지라고요. 여기에도 봐도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표시가 되는데 1번은 이제 월요일에서 7번이 이제 일요일까지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썼던 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함수를 쓰는 과정에서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외우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않아도 되죠. 대신에 한 가지는 기억해야죠.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을 쓰는 그 과정에서 화면상에 표시가 되더라. 그때 이 옵션이 이제 표시되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연습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반납 예정 일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지금 얘는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 번호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 셀들에 우리의 표시 형식을 보면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일 번호가 날짜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일단은 우리 채우기엔들 쭉 할게요. 쭉 해놓고 얘네들의 이제 실제 값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지정해주고 우리 표시 형식이 원래는 날짜였어요. 요거를 일반으로 잠깐 고쳐볼게요. 일반으로 잠깐 고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2번을 썼죠. 그때 우리 숫자로 나오는 게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때 이제 나온 그 요일번호 1번이 우리 월요일이라 그랬죠. 얘가 이제 월요일이고 얘가 이제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얘가 6번이 지금 우리 토요일이죠. 7번은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때 이제 지금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요.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렇게 표시가 됐고 요일 번호로 봤을 때 얘도 이제 일요일이죠. 얘도 이제 일요일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토요일이 나왔을 때는 원래는 이제 5일을 더해서 우리가 이제 반납 예정 일자를 구해주면 되는데 토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토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려면 이틀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납 예정일을 구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일요일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여일자 더하기 5일로 계산했었는데 만약에 일요일이 나오면 하루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더하기 5가 아니라 더하기 6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납 예정일을 계산을 할 때 원래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해줬다. 근데 만약에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이 이제 월요일이죠. 해서 원래 더하기 5를 하는 게 맞는데 일요일일 때는 우리가 이제 더하기 6을 이제 해주면 되더라. 그리고 토요일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토요일이 만약에 나오면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이제 7을 해주면 되더라. 원래는 더하기 5를 해주면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하루, 그 다음에 일요일에서 월요일에서 이틀을 더 더해서 더하기 7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일 번호가 이제 6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가 이제 토요일이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이 나오면 얘가 일요일이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7이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일요일이고요. 얘도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if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if 함수는 우리 이제 생김새요. 우리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거짓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지금처럼 6하고 나오면 그 다음 날이 우리 월요일이니까 그날이 이제 반납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더하기 7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여일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여일자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7을 해주면 돼요. 원래는 더하기 5를 해주면 되는데 더하기 7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로 그렇게 이제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일을 내가 구했는데 7이 나왔어요. 일요일이 나왔어요. 일요일이 나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여 일자가 있죠. 그 대여 일자에다가 원래는 더하기 5를 하는 건데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6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대여일자에다가 우리 더하기 5를 해서 원래대로 더하기 5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출력할 때도 있고 얘를 출력할 때도 있고 얘를 출력할 때도 있죠. 해서 요 if 함수를 우리가 한 번만 써서 이 세 가지를 다 못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 요거를 중첩해서 이제 2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weekday 함수로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하겠죠? 그 요일 번호 구한 게 우리 6번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6번이야 물어본 거는 우리 토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토요일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이제 대여일자 더하기 7을 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대여일자 더하기 7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로 계산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토요일이야 그거 이제 하나만 물어봤고 이번엔 이제 일요일인지 아니면 주말이 아닌지 그걸 구분해 줘야 돼요. 해서 그 뒤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if 함수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조건을 또 써주는데 이번에는 7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7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는 일요일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일요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이제 대여일자가 있을 때 그때 더하기 6을 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요일 번호를 비교했을 때 6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 반납 예정 일자가 주말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주말이 아닐 때는 무조건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이제 대여일자 더하기 5로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f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if 가로 2번을 땅땅 닫아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본값이 대여일자 더하기 5죠. 이렇게 이제 대여일자 더하기 5를 해서 일단 우리 기본적인 그 반납 예정 일자가 표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weekday 요거 이제 쓴 거 있죠. 얘는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해서 원래대로 대여일자 더하기 5로 해서 우리 반납 예정 일자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계산 좀 한번 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서 우리 이제 내가 요일 번호 구한 게 6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라고요. 아까 weekday 그 함수는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면 우리 반납 예정 일자를 구했을 때 그때 요일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요일 번호 구한 게 6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6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토요일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구한 게 토요일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계산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7을 해서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if를 열어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if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우리가 반납 예정일 더하기 5일 그렇게 이제 계산한 거에 그 요일 번호를 구해라. 그때 요일 번호 구한 게 7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일요일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일요일이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6을 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6번이랑 또 똑같지 않고 7번이랑도 똑같지 않대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주말이 아닐 때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계산해달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if를 이제 2번 열었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를 이렇게 이제 2번 땅땅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는 원래 대여일자가 8월 5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8월 10일이 되는데 그 8월 10일이 아까 우리 구했을 때 토요일이었죠. 8월 10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반납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이 아니라 12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8월 6일날 이제 대여해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원래는 8월 11일날 반납을 해야 되는데 8월 11일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구해보니까 그게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으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반납하게 그렇게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이제 표시된 그 날짜는 그냥 대여 일자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5를 해서 표시해 놓은 거죠. 해서 그 밑에 거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인 8월 12일이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3일하고 14일은 평일이었죠. 평일이니까 그냥 그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요 8월 18일이 아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반납하게 이제 8월 19일로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21일은 평일이니까 그냥 그 날짜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밑에 8월 25일은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8월 26일날 반납해라. 그렇게 이제 반납 예정일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8월 27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원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쓴 거 식이 너무 길죠? 자, 요거 좀 밑으로 이제 데리고 올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준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반납 예정일자를 우리가 이제 대여일 더하기 5로 해서 계산을 했죠? 그때 반납 예정일자가 나올 텐데 그 날짜에 대한 우리 요일번호를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요일번호가 6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게 우리 토요일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반납 예정일자가 만약에 토요일이라면 원래는 우리가 반납 예정일자를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줄 때 원래 대여일자 더하기 5를 해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말인 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더하기 5가 아니라 더하기 7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이 아니래요. 6번이 아니래요. 6번이 아니라면 일요일인지 평일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또다시 이제 if를 써서 지금 내가 요일 번호 구한 게 일요일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요일 번호 구한 게 일요일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날 월요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대여일자 더하기 5를 해야 되지만 일요일이 만약에 나오면 더하기 6을 해서 그 다음날 우리 월요일로 이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크데이로 이제 요일번호를 구했을 때 6번이랑 똑같지도 않고 7번이랑 똑같지도 않대요. 그러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 주말이 아닐 때는 그냥 원래대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우리 대여일자에서 더하기 5를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우리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물어본 게 내가 요일번호 구한 게 그게 토요일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토요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 값을 그냥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뒤에 있는 if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왜?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조건이고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일 때니까 이 뒤에 있는 if로 넘어오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이요. 토요일이랑 똑같아.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만 두 번째 if 얘로 이제 넘어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if에서는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해라. 그거요. 해서 조건 참 거짓인데 여기서 요일번호 구한 게 7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일요일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고 일요일일 때는 우리가 더하기 6을 해달라. 왜?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하라 그랬죠? 일요일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더하기 5를 해야 되지만 더하기 6을 해서 우리가 월요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언제 실행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만 이 뒤로 맨 뒤로 넘어와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해서 그냥 평일일 때는 대여일자 더하기 5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게 되면 선수별 평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클럽이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클럽에 보게 되면 이제 포항이다, 대전이다, 포항이다, 대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클럽이 대전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있대요. 포지션이 지금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수비수다, 공격수다 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써져 있는데 이 포지션이 이제 수비수랑 똑같은 거 찾으래요. 해서 클럽이 대전이면서 포지션이 수비수인 그 사람들의 평점이요. 평점이 지금 우리 I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평점에 우리 평균값, 평균을 제2의 10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클럽에 대한 이 조건과 포지션에 대한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는 평점의 우리 평균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average if s에 우리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average if s요. average if s라는 이 함수는 우리 맨 앞에다가 우리 계산할 그 범위,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첫 번째 범위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두 번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세 번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세 번째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게 또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썼을 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 범위에 들어있는 우리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verage if라는 그 함수 여기다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average if s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점의 평균값을 구할 거죠. 해서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잡을 때 우리의 평점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 범위에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클럽이 이제 대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해서 클럽이 들어있던 이 영역을 쭉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대전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포지션이 수비수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포지션이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다.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수비수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 대전이랑 똑같은 걸 찾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수비수랑 똑같은 그 조건을 찾아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평점의 이제 평균값,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다 구하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평균값이 지금처럼 7.16 그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시킨 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 평점의 평균값을 다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점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반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중에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제 표시를 할 거니까 우리가 자릿수는 이제 1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하는 거죠. 두 번째 자리가 이제 5니까 5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죠.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3.5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터는 7.16이 돼 있으니까 요 6이라는 두 번째 자리가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죠. 반올림에서 이제 7.2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쓴 거 이 식 맨 앞에 가서 우리는 반올림을 해주면 되니까 라운드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을 이제 표시할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시켜서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고 1하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2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우리 계산 범위가 되는 거요. 계산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 대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우리 이제 수비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찍어주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평점의 이제 평균을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average if s에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라운드 반올림해라.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보게 되면 함수가 이제 여러 개가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average if s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올림해라 그렇게 나와서 라운드 요 두 개의 함수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었는데 우리 이제 average if s라는 거 요거 이제 공부하면서 요 함수들도 같이 공부 좀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함수 형식이 비슷한 게 우리 sum if 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도 있습니다. 요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얘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만 세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범위 없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고 우리 average if s나 sum if s는 average가 붙고 sum이 붙었으니까 이 뒤에서 내가 작성한 이 조건들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범위의 평균을 구하고 어떤 범위의 합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그 범위가 앞에 이렇게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는 함수 생김새가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같이 기억해 두세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제품 납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납품 총액이라는 게 있대요. 납품 총액이라는 게 우리 디얼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여기서 이 납품 총액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의 이제 차이를 뒤에 2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서로 빼서 우리가 차이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최대값을 구할 때 문제에서 large라는 그 함수를 쓰고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 small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large라는 그 함수하고 small이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함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n번째다라고 해서 번째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번째를 이제 1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범위에서 large라고 쓰게 되면 범위에서 우리 첫 번째로 큰 값 최대값을 이제 구해줄 거고요. 우리가 small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번째를 1로 쓰게 되면 제일 작은 값을 이제 구해서 우리 최소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large 먼저요. 해서 우리가 large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이제 큰 값, 제일 큰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 납품 총액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이제 구해주겠죠. 그때 이제 제일 큰 값이 지금 요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컨트롤 X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스몰이요.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지금 납품 총액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우리 이제 납품 총액 이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지금 이 값이다 라고 해서 이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에서 스몰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라지 함수가 짜잔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지에서 빼라. 뭘 빼라? 우리 스몰을 이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26만 5천 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에서 스몰 그걸 이제 서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이값을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1학기 성적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근데 우리 이제 과학 기술이 있고 문화 예술이 있고 역사 철학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G열, 우리 H열, I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각각 이제 점수들이 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 점수의 평균이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점수의 평균 값은 따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지금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때 에버리지로 우리 평균 값을 구했을 때 1이면 이제 D다, 2면 C, 3이면 B, 4면 A 이렇게 이제 학점을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평균값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점수 가지고 있는 거 요 세 칸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각각 이제 사람별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죠. 근데 그때 우리 평균 구한 그 값이 1이야, 2야, 3이야, 4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거는 막 소수점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nt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싹 다 이제 정수값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 쓴 거 그 맨 앞에 에버리지 앞에 가서 int로 요 이제 에버리지를 묶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nt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정수값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서 값들이 싹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1이야, 2야, 3이야, 4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A, B, C, D 얘네들이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choose라는 요 함수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요.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첫 번째 데이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주고 그 뒤로 데이터가 더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choose의 뜻이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인데 내가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몇 번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서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hoose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인수에다 제가 1이라고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다. 그렇게 이제 쓸게요.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B,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까지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지금 내가 이제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choose 선택해라. 몇 번째 거 우리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A가 결과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인수를 2라고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고요. 3을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올 거고 그리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 D가 이제 나오겠죠.
그때 문제에서 1일 때 D, 2면 C, 3이면 B, 4면 A 요걸 이제 학점에다가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A, B, C, D 대신에 D, C, B, A, D, C, B, A를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트하고 에버리지 요 함수령에서 구해놨던 거를 우리가 인수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여기 우리 이제 int하고 우리 에버리지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추즈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추즈라고 써주고 그리고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 int 에버리지 요걸 이용해서 우리 평균 값을 구해둔 게 있어요. 이 평균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 달라. 그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평균값 구한 게 만약에 1이면 우리 D라고 출력해 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2가 나온다면 C를 이제 출력해 달라. 만약에 3이 나오면 B를 이제 출력해 달라. 만약에 4가 나오면 A를 출력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맨 뒤에서 추주 함수 요거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아까 우리 3이 나왔었으니까 지금처럼 B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D가 나오면 돼요. 그 밑에는 이제 4니까 우리 A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우리 이제 C가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B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점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인수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인수 부분에서 우리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때 그 평균값이 1이면 D가 첫 번째 데이터 D가 나올 거고 2가 나오면 두 번째 데이터 C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3이라면 우리 세 번째 데이터 B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4라면 이제 네 번째 데이터 A 요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4번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수험자 정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때 우리 수험 번호가 있대요. 자, 우리 수험 번호가 우리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수험 번호랑 우리 종목 번호표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 번호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날짜 빼기 종목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날짜라는 거는 수험 번호에 이제 앞에 있는 그 네 글자로 이제 표시하래요. 해서 지금 우리 수험 번호를 봤을 때 요 앞에 들어있는 요 네 글자요. 요 네 글자가 이제 날짜래요. 날짜. 해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10월 2일이다. 두 번째 사람은 10월 14일, 세 번째 사람은 10월 10일, 네 번째 사람은 10월 16일 그런 의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종목이요. 종목이라는 거는 수험 번호의 이제 다섯 번째 그 글자를 이제 이용하래요. 여기서 우리 수험 번호 이제 다섯 번째 그 글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다음 값 요 값들이 되겠죠. 해서 1이다, 3이다,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다섯 번째 그 글자를 이용해서 1이면 워드다, 2면 컴할 1급이다, 3이면 컴할 2급이다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1이면 워드, 2면 컴할 1급, 3이면 컴할 2급 그게 우리 이제 종목 번호표 이곳에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수험 번호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요 앞에 네 개가 우리 이제 날짜라 그랬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날짜를 먼저 표시해 주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컴마 1급하고 이렇게 이제 종목을 표시해 주면 되는데 얘는 요 이제 우리 수험 번호에서 요 다섯 번째 요 위치의 값이요. 그 값이 지금 2하고 그렇게 들어 있죠. 2일 때는 뭐다? 우리 컴할 1급이다 라고 해서 요 값을 가져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수험 번호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네 글자 우리 날짜에 해당하는 거 먼저 추출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왼쪽에서 4개 꺼내와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는하고 먼저 써주고요. 그때 이제 left 함수 요거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수험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수험 번호에서 왼쪽에서 4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정상적으로 요 네 글자가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이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험 번호에서 요 부분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컴활 1급이다, 컴활 2급이다, 워드다, 이걸 이제 가지고 와 보자고요. 이렇게 다른 표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 hlookup이다, vlookup이다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때 지금 얘는 번호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고 종목도 지금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그렇게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vlookup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옵션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라. 이 값을 찾아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 방법을 지정해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그때 우리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찾을 값을 이제 범위에 찾을 때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줘요. 그래서 우리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 표에서 종목 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수험 번호에서 요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이 값을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출한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 종목이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를 우리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레프트 함수 쓴 거 있죠. 요만큼은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다섯 번째 요 위치 값을 추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험번호 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우리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하고 요 다섯 번째 위치의 그 값을 이렇게 추출을 했죠.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요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그 값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추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미드 함수로 추출한 그 값에 해당하는 그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미드 함수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vlookup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내가 미드 함수로 추출한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내가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열에는 번호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종목이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종목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고 그때 내가 값을 이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범위, vlookup에서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지정해 줬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이곳이에요.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요만큼 이제 우리 셀 주소 범위 잡은 거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NA 오류가 발생했다고요. 아까 여기서 우리 1이라는 그 값을 미드 함수로 추출했죠.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아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때 이제 워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식 쓴 거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 그거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 미드 함수 쓴 게 우리 이제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범위 지정한 거
그리고 그 뒤에 2하고 써준 게 우리 이제 열 번호 찍어준 거고요. 그리고 false하고 얘가 이제 옵션을 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뭐가 틀렸냐? 우리 mid 함수요. 우리가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는 텍스트 함수예요. 해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우리가 뭔가 값을 추출해 내면 그 값은 무조건 텍스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mid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추출했죠. 그 값은 텍스트 1이요. 텍스트 1인데 지금 이곳에 셀에 들어있는 이 값들은 우리 숫자라고요. 숫자기 때문에 문자 1과 숫자 1이 똑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NA556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mid 함수를 구해 오게 되면 이 값은 이제 텍스트라 그랬죠. 해서 얘를 이제 숫자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숫자 값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값을 이제 정상적으로 찾아준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이제 1번이니까 워드하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 밑에는 이제 3번이니까 커말 2급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번이죠. 2번이니까 우리 이제 커말 1급이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워드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하기 1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 mid, left, right 그 함수에서 가지고 온 그 값이 원래 텍스트인데 곱하기 1을 해서 뭘로 바꿔준다? 수치 데이터로 바꿔주더라. 그렇게 이제 숫자로 바꾼 거를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한 게 vlookup 함수로 구한 게 얘를 이제 구해준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 이제 구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의 얘처럼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vlookup 함수 쓴 거 맨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left 함수가 나오겠죠. 우리 left 함수로 나온 그 결과를 출력해라.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서 이제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이제 하이픈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vlookup 그 함수의 결과값을 표시해달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얘는 종목이 이제 워드 맞죠? 워드 맞고 그때 이제 날짜가 1002니까 1002 표시가 되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험 번호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날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꺼내왔죠. 그거 이제 꺼내오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하이픈 출력해라. 해서 요것도 이제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준 거고 하이픈 출력하고 나서 이어서 뭐 출력해라? vlookup 요 함수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vlookup 함수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만큼이 우리 찾을 값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열번호 얘가 이제 옵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찾을 값에서 우리 원래 mid 함수만 썼는데 거기서 이제 곱하기 1은 왜 줬다? 우리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 값은 무조건 뭐다? 텍스트라고요. 해서 그 텍스트 값을 우리가 수치 값으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뒤에서 곱하기 1을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을 왜 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얘는 5번 문제에서 지금 여기다 곱하기 1을 왜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헷갈리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사용한 그 함수만 보면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자, 그럼 요 문제들도 아직 함수 형식 못 외운 게 있으면 함수 형식 먼저 외우시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답을 보지 않고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